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 제국을 쓰러뜨린 날을 기념하는 전승절은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게 이날은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이날을 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 전면전 선포를 한다던가 등의 이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모스크바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승절은 평년과 같은 수준의 평범한 연설과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됐으며 세계의 여론이 염려하는 전면전 선포라던가 러시아의 총동원령 발표 등의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이렇게 전 세계가 모스크바에 집중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변방 지역인 극동 지역에서는 주변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홋카이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투르프 섬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라고 불리는 북방 4개 도서 중 하나인 이투르프 섬에서 벌어진 군사 열병식으로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Fact Kin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안보의 불안감을 느낀 핀란드는 중립의 원칙을 깨고 나토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74년간 중립국가로 있던 핀란드가 중립을 깨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인데요. 또한 바로 옆나라인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를 느껴 나토라는 테두리에 들어가 안전을 꾀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기 전까지 핀란드 국민들의 나토 가입 찬성률은 20%대에 불과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 국민들의 나토 가입 지지율은 8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나토군의 연합훈련에도 참전하며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가 나토에 들어간다는 것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핀란드의 국경지대인 나페란타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900km도 되지 않는 거리로 수도 모스크바의 코앞이나 다름없는 국경지대에 나토군이 집결하면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있어 러시아에 있어서는 상정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핀란드에 대해 즉각 군사 대응과 가스관 차단을 하며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측에서는 핀란드의 가입을 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기에는 큰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의사소통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문제로 기존 30개국의 나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기존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 두 국가의 나토 가입 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터키의 반대 이유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쿠르드족의 무장 조직들이 활동하는 거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맹주이자 유럽과 중동의 연결점에 있는 터키는 쿠르드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에 대해 심각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죠. 터키의 남부와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 쿠르드족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터키는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 세력들이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테러 단체의 게스트 하우스 같은 곳이다 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같은 테러 단체가 들어가 있다며 의회에 테러 지지자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터키는 나토 내에서도 네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 굉장히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 터키를 압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터키 이후에도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헝가리도 변수입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내며 밀착해온 대표적인 칠러 정치인입니다. 최근 러시아산 원유, 금수를 골자로 한 EU의 추가 제재 논의는 헝가리의 반대로 정체되어 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터키와 헝가리의 거부 움직임에 서구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과 나토마저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유럽과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동쪽에서는 일본과의 적대적인 대립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영토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지역에서는 일본이 러시아와 가장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과거부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난히 서방의 일원으로 있고 싶어하던 일본은 100년 이상 러시아와 갈등과 대립관계를 지니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시작했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 쿠릴 열도를 일부라도 러시아에게 반환받을 수 있던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최북단 영토인 홋카이도의 코앞에 위치한 쿠릴 열도는 홋카이도와 수십 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러시아가 맘먹고 홋카이도 상륙작전을 벌이면 홋카이도는 그대로 뚫려버리게 됩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현재 공정 러시아당의 수장인 세르게이 밀로노프는 홋카이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러시아에 있다고 트위터에 올리며 홋카이도가 러시아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은 러시아의 원주민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항공기가 홋카이도의 영공을 침공하고 러시아의 함대가 홋카이도 주변을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하는 등 일본과의 긴장감이 냉전시대 이후 최고조 상태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쿠릴 열도에서 비밀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부관구 소속의 3,000명 이상의 병력과 수백 대의 장비를 동원해 지난 25일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와중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열병식까지 하며 일본의 코앞에서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열병식이 있었던 이투르프 섬은 고작 3,0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6,500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역이지만 제대로 구색을 맞춘 군사 퍼레이드로 일본을 겁먹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일본을 네오나치의 공범이라며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표현하여 일본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릴 만큼 군기강이 해이해지고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들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최신 장갑차에 바퀴가 빠지고 굴러가는 전차는 궤도가 이탈되면서 장갑이 찢어지는 등 설계 결함의 의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자위대에서도 벌어져 젊은 인재들의 충원이 녹록지가 않아 자위대 전투부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38.5세로 고령화되어 전투원들의 평균 전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군의 전투병들의 평균 연령이 25세인 것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비상이 걸린 일본에서는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현궁 미사일 등의 무기가 일본에도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 일본의 내각에서는 한국에 대해 군사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장 홋카이도에 러시아 군이 침공해오면 홋카이도를 뺏길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기강이 해이해진 자위대에게 우크라이나 군 같은 활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본과의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관계와는 별개로 러시아는 아직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의외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끝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과는 언젠가 전쟁과 긴장 관계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